와이프랑 자겠다는 건데 이걸 왜 막지? 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커지죠. 자위하죠. 자위하고 있는 걸 황간한테 들켰어. 어디 따로 놀러 나가시죠. 정확합니다. 진짜? 네. 꼬바르는 게 아니고 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의 피셜 그놈 141화 시작합니다. 오늘도 역사 스토리텔러 김재훈 교수님, 역사 속 그놈의 심리 분석가 배사훈 교수님, 오창석 작가, 박가영 아나운서 함께 합니다. 네, 자 끝난 드라마긴 하지만 워낙 또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정년이라는 드라마가 시청률 16.5까지 찍고 엄청 많이 나왔었네.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오, 김태리 효과인가요? 네, 아니요 여성 국극을 소재로 했는데 일단 배우들이 다 물론 김태리 효과도 있었겠지만 배우들이 다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고 그리고 국극이라는 소재를 너무 잘 표현해냈어요. 다들 직접 이 국극을 배워서 했다는데 뭐 후보정을 조금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그 무대 연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다채로웠고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이 다 주가 돼가지고 이끌어가는 드라마인데 이런 시청률이 나왔다는 게 일단 전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정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에 몰아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러 노린 거예요. 일부러 노린 건 아니죠. 근데 남자분들이 손대기에는 쉽지 않은 컨텐츠이긴 해요. 왜냐면 그래요? 다 여자들만 나오고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약간의 퀴어 코드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데. 봐야겠네요. 아니 웹툰 안 봤어요, 정년이? 네, 안 봤는데. 오. 재밌을 갑자기 거네. 급 땡기네요. 아, 여성 여성 퀴어도 퀴어도 좋아요? 아, 여성 퀴어예요? 어. 그래도 뭐. 박가영 아나운서 약간 정남이 쪽이잖아요. 그죠? 정년이 말고 정남이. 남이가 딱 정확히 제 취향이긴 한데 그래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 여성 국극이 60년대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인기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여성들만 주인공으로 하는 그거니까 사실 그다음에 이게 남아있는 자료들이 있을 만한 전통 문화가 많이 없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판소리만 하더라도 유행하던 판소리 중에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원본까지 알 수 있는 거 거의 없어요. 3개인가? 적벽과 아마 포함해가지고 4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고. 그런데 완창, 이제 그쵸. 그렇죠. 완창이 다 남아 있는 완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었어요. 유태평양 아닙니까?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여성 국극 같은 경우에는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도 인기는 시들었지만 남아 있고 이게 어떤 극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장을 어땠는지 이런 게 다 남아 있어가지고 지금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네. 이 선화공주란 여성 국극을 그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공연을 올렸는데 티켓이 다 동이 났대요. 그래서 2회 추가 공연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물론 드라마 이 효과가 있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여성 국극에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또 좋은 의미를 남기고 마무리가 된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그 식민지 시기에 여성들이 하는 어떤 그것을 이 전권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의 노력이라든가 그것이 또 우리 대중문화와 연결해 주는 그 징검다리 같은 역할에서 평가가 많이 될 부분이 있는데 사실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코드 때문에 부정적, 그러니까 완고한 남성들의 학문의 세계에서는 이게 좀 낯설고 거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소위 말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영미 선생의 노래 운동이라든가 이런 그 힘이 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제외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문화 운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좀 낯설어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게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국가 무형문화유산이나 그러니까 문화재를 국가가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좋아 보이세요? 국가가 문화재를 이렇게 진흥시킨다. 그래서 관리하겠다. 어때 보이세요? 느낌이? 필요해 보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선택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뭔 빼고 뭔 들어가고 무엇이 국가 문화유산인가? 그러면 여기에서
잘려나간 그렇지. 문화유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네. 수밖에 그 중에 하나가 여성 국국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여성 국국? 이건 그냥 이상하잖아요. 예. 여성들끼리 그냥 노는 거 아니야? 이건 전통 문화 아닌데? 아. 이거 그냥 해방 이후에 일거리 없었던 애들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연극 비슷한 거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우리 문화유산 아닌데?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형 문화의 관리 체제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딱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야 이거 문화유산 아니었네? 그렇죠. 이런 이미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공간을 이제 빈 공간인데 그 다음 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연결을 붙여야지? 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그런 형태에선 모든 문화는 다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게 또 이게 맞나?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예전 전통의 무엇인가를 하셨던 그렇죠. 분들이 네. 국가에 인정받는 게 목적이 되버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러면은 그 국가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또 수도 있는 달라질 거죠. 수 있고. 정치적 약간 편향된 정치 색깔을 그럼요. 띠게 될 수도 있고. 네. 그게 또 남녀 성별, 양성 코드라 붙이면 또 나눠지고 또 나눠지고. 도시 지방이 나눠지면 또 나눠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조관우가 조통달에 그렇죠. 네. 그럼 조관우는 그럼 뭐 어떻게 보시냐? 조통달 뭐 무당이야? 뭐야? 얘는 뭐야? 이런 거지만 사실은 이쪽에서는 굉장히 힘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려 버리잖아요. 뭐지 얘는? 근데 실제로 여기서는 그 문화 자체가 있는 거니까 이런 헷갈리는 의미다. 조통달 선생님 진짜 이름부터가 이미 문화재. 그렇죠. 뭔가 조통달. 뭘 하셔도 통과하세요. 근데 그 가명 아니신가요? 모르겠네. 아니 본명. 실제 본명. 네, 조관우 씨가 예전에 나와서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노래 부르실 때 늘 이제 그런 그 국악번이 나온다. 무쇠발 뭐 이런 식으로 마징가 젯뭐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 마징가 이렇게 했겠지. 네, 그건 너무 우리 전통 문화 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다 편견이에요. 편견 아니고 조관우 씨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초기에 이제 조선 왕조에서 악이라는 걸 정리를 할 때 이게 흔히 말하는 이씨 왕조의 어떤 걸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은 문화적이 엄청났는데 이게 우리 거야. 이게 진짜야라고 이제 왕조에서 붙여버리는 것도 사실은 좀 불편하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전통시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제 흔히 말하는 작정이 있을 때 이게 국가 무용문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좀 불편했어요. 그럼 이상적인 모습은 국가에서 관리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국가도 관리하고 민간에서도 민간에서도 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어떤가 싶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답이 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가가 관리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냥 다양한 왜냐면 이거는 그것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지금 노는 날, 그 공휴일? 전통 명절. 네. 우리에게 명절은 추석 설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은 그 노는 축제 문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단오. 네. 지방에 단오도 많죠. 있고 네. 많죠. 특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에는 그 지역 문화재들이 엄청나게 발전된 것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다 죽었죠. 뭐 예를 들면은 스페인만 가더라도 그 지역 축제들이 관광 상품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본만 하더라도 마치리 이런 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추석 명절이야 이제 우리는 어. 이것만 딱 지내는 거 우리의 전통은 이것만이야 어. 라고 딱 하는 순간 나머지 것들이 의미 없는 게 돼버렸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지방의 축제들이 이제 와서야 막 발굴하기 올라가는 거지. 어. 근데 이미 명맥은 끊겨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배를 지역 이을 수 축제를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 와가지고 지역 축제가 다 똑같아. 네. 그러니까 만들래니까. 수십억씩 들어가지고 다 똑같은 지역 똑같아. 축제 무슨 순창 네. 무슨 뭐 고추장 축제 뭐 어디 마늘 축제 뭐 이게 김천데이. 모양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그리고 김천의 김밥 축제 다릅니다. 차라리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라도 네. 만들어 나가는.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하던가 아니면 지역에 원래 있었던 문화재를 뭐 원형을 네. 그대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까지는 필요 없더라도 네. 지역의 특색에 맞는 무엇을 개발하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미 그게 다 끊겨버렸다는 말이에요.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산물이 없고 이러면 축제를 하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제 행사 많이 하던 시절에는 대부도 장어 축제라 그랬었는데 대부도에서 장어가 안 잡혀요. 그래서 그렇죠. 밤에 트럭으로 장어를 공세옵니다. 보세요. 아 여자만 이런 데서 공수해서 맞아요. 쫙 모여서 풀어요. 밤에
갯벌에다가 장어를 풀어. 그렇게라도 이제 행사를 해야 되나. 그게 그 화천 산천어 축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한평 나비 축제. 아 이게 진짜 사실은 이런 말 하면 사실 저한테도 사실 좋지 않아요. 왜냐면 사실 저도 거기에서 특강하면서 먹고 사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지역 축제 한다. 근데 역사 축제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사 축제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백제 문화 축제예요. 근데 백제가 있었던 데가 한두 곳입니까? 부여, 공주, 네. 익산, 네. 그다음에 또 뭐 어디 뭐 한성 뭐 이런 데서 다 하는데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제가 가가지고 강의하는 내용 다 똑같고 이럴 거면은 통합해서 하나로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정말 좀 역사를 기릴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자체 간에 예산 따먹기 경쟁이에요. 사실 그 수에는 제가 입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하면서도 양심의 좀 가치를 느낄 때도 있는 거죠. 네. 아 이걸 좀 제대로 뭔가 기획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좀 제대로 된 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엇인가로 만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로 통합되면 4개 하던 행사가 하나로 줄 텐데. 그럼 저 단가도 좀 올려주셔야죠. 4배 줘야지 4배. 그게 좀 단가도. 특색이 있는 네. 예를 들면 어느 술문화 축제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 어떤 악극 문화 축제 이렇게 좀 분화가 되면 좋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그 김재현 쌤이 국가가 관리하는 게 좋지만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기사가 생각나네요. 지방자치에서 어떤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하면 지정한 그 사람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그 이너서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맞아 그런 문제도 그런 사실 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예요. 네. 맞아요. 네. 장단점이 있네요, 참. 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녹화하기 전에 다른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에 그분도 이제 종교학 역사 종교 역사학자시죠. 네. 이종우 박사님이 다녀가셨는데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김재훈 교수님 행사 그만하고 빨리 저 연구도 좀 하시라고. 학계에서 그 실토하는 사람들이 많대. 거기서 재벌로 통한다. 학계에서 요즘 재벌로 통한다고.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올해만 제가 논문을 2개를 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책도 한 권 내고 아닙니다. 연구 활동 겸하고 있다는 거 꼭. 네. 꼭. 네. 직접 얘기하세요. 왜 나도 아, 나를 예. 통해서 얘기해. 목까지 빨개.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하고 있다는 거. 역사 선배들한테 용돈 주는 재미로 나가. 진짜 아닙니다. 당황하셨네. 아닙니다. 선배들 동종업계 얘기 우리 들을 수 없다가 조무형을 통해서 들으니까 당황했네. 원래 그 학교에 예, 예.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 돈 많이 버는 애가 하나 등장하니까 지금 네, 관심이 좀 확 쏠렸나 보더라고. 보통 역사학자들이 뒷골목에서 이제 막걸리 먹고 있는데 김지원이 가서 맥켈란 딱, 맛이 야. 마시니까. 가서 그 뭐냐 이런- 밥이랑 술 좀 사주고 와요. 그러니까 이런 예, 느낌. 예. 수억 번 줄 알아 거기서. 예, 알겠습니다. 평양집에서 사주세요. 저돌박이로.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봤을 때 좀 나눠달라는 것 같아. 예. 너만 먹냐 나도 먹자 이거지. 예. 아유, 혼자 보통 이제 먹기도 그런 거 빠듯한. 나눠준다고 해서 나눠주는 건 아니에요. 네. 혼자 먹기도 빠듯해요. 요즘 학계에서 굉장히 핫가이시더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갔다가 본 토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삼순백에서 산삼의 대중화를 위해서 야심차게 만든 산삼시대 광고입니다. 산삼이 좋은 줄 알지만 금전적 부담으로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산삼시대는 값싼 한약재는 물론이고 잔탄검, 덱스테닌 등 어떤 인공감미료도 넣지 않았습니다. 7년근 산양산삼 70% 목에 좋은 도라지를 배합해서 먹기 편하게 스틱에 담았고요. 첨가물 제로 100% 국산 천연 원료입니다. 까다로운 스마트 해썹 인증도 받았고 그 어렵다는 미국 FDA 등급도 통과했습니다. 홍삼값의 산삼을 놀라운 가성비와 만족을 안겨드릴 산삼시대 꼭 한번 만나보세요. 산삼순백의 유명세를 이용한 유사상품이 나돌고 있으니까 검색하실 때 꼭 산삼순백 브랜드 확인하시고 구매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문의는 1666-1080 1666-1080번입니다. 네, 산삼 시대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합리적인 가격에 내 몸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산삼 시대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계속 먹다 보면 쓰지도 않아요. 그리고 약간 몸에 좋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살짝 이런 씁쓸한 맛이 있어야 안 쓰면 그래. 건강한 느낌인 것 같아. 안 쓰면 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달기만 하면 네. 아우 이거 달기만 한 거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이렇게 네. 딱 생각하게 뭔가 됩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약간 적절한 이 도라지가 배합한 달짝지근함과 씁쓸함이 있어요. 네. 자, 산삼 시대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고 효능도 좋고 안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산삼 순백이 너무 먹어보고 싶은데 가격이 부담되거나 아 저거 내가 먹을 건데 좀 오버 아닌가 싶으신 분들은 산삼 시대로 입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요. 산삼 시대였습니다. 네, 맛있는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요. 맛있는 단백질, 저탄고지 다이어트 식단이 필요하다면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을 추천합니다.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은 무설탕, 무첨가 제품으로 땅콩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습니다. 든든한 다이어트는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 압도적인 고소함에 빠지고 싶다면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 우리 아이도 댕댕이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 북미 150년 역사의 전통 레시피로 만든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 사과 반쪽 너츠 어바웃 한 스푼이면 한 끼 식단이 완성됩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 완성입니다. 100% 땅콩버터 너츠 어바웃으로 맛있는 땅콩버터를 마음껏 즐기세요. 더보기 링크에서 2개 이상 구매 후 배송 메시지에 역사 내피셜 그놈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11월 30일까지 제로칼로리 설탕 대용 알룰로스를 증정해 드립니다. 네, 자 100% 땅콩버터 너처 어바웃입니다. 요즘 뭐 혈당 관리가 다이어트에 있어서 굉장히 이 핫한 이슈예요. 네. 요즘 제일 핫한 이슈가 이 혈당 관리인 것 같은데 과일 같은 것들도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사과도 몸에는 좋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나 바나나 먹을 때 이 땅콩버터를 발라서 드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자, 여러분들도 이 땅콩버터 그냥 빵에다 발라 드시는 용도로도 너무 좋고요. 빵에다 발라 먹으면 또 이제 그 탄수화물 때문에 오는 빵 때문에 오는 혈당 스파이크들 또 막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과일에다가 발라 드시면 또 과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도 막을 수 있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게 뭡니까? 인슐린 분비를 이제 막는다는 거 아니에요? 인슐린 때문에 살이 찌는 건데. 자, 그러니까 살 찌는 것도 예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되고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100% 땅콩버터 너쩌바웃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주제는 조회수를 아, 올리기 위한 조회수 구조대. 삐요 아, 삐요. 예. 사실 우리가 이 인물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뭐 여기저기서 많이 다뤄졌던 인물이기도 하고 이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이거는 목표가 확실해 보이거든요. 네. 조회수. 근데 우리가 지금 조회수가 지금 갈급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해야 가져올 됩니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제가 자청했습니다. 네. 예, 청나라 몰락의 원흉으로 꼽히는 네. 서태후입니다. 서태후. 예. 아. 아, 네. 이 자극적인 얘기만 들어도 사실 1시간 금방 채우잖아요. 그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 오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구구절절 들어주세요. 네. 구구절절. 아 근데 이제 딴 데 가시지 않게 네. 자극적인 얘기를 먼저 살짝 풀어놓고 자극적인 얘기요. 살짝 풀어놓고 가야 살짝 끝까지 풀어놓을까요? 들을 거 아니야. 일단 어떤 성적 이야기들도 존재하고요. 남성 편력이 어마어마했죠. 남성 편력에 대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고요. 그 편력 때문에 라이벌과의 관계도 틀어집니다. 그것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편력이 대단하셨어요. 그 나이를 꽤 드시고 나서까지도 근데 이거는 조금 그게 나이가 들기 전부터셨기도 하고 일단 72살까지 사십니다. 네. 72살까지 사시고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27살에 과부가 됐어요. 27에. 네. 그럴만 했네. 네, 그러면 사실 뭐 그럴만했다는 건 또 무슨 편견이? 27에 됐으니까. 어리죠, 이건 편견이 아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남성이야. 남성이 이렇게 27에 그 네. 부인을 맞아, 잃었어요. 부인이 먼저 네. 돌아 죽으면 근데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여성을 취하는 게 우리가 이거를 지금까지 흉으로만 봤는가? 오히려 오야 뭔가 호색이네, 쾌남인데 뭐 이렇게 보진 않았나? 영웅 호색이구만. 네. 근데 왜 여성에게는 뭔가 되게 좀 음란한 사람으로만 이야기하는가? 일단 그게 있긴 있어요. 근데 호색은 낮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야죠 역사에. 네. 네. 호색은 맞습니다. 이 당당한 얘기를 호색. 똑같이 일반세계 직전 때도 얘기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최초의 여성 해방주의 운동. 그거는 아닌데. 나만 해방 운동이었구나. 왜냐면 지 자식한테는 못하게 하거든요. 뜨거운 누나야. 그게 좀 있습니다. 뜨거운 누나였어. 뜨거워요. 네. 예, 자식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굉장히 강하게 옥죄입니다. 아. 그게 문제가 돼요. 그건 좀 그렇다. 다 풀었어야지. 예, 굉장히 그게 일단 문제가 됩니다. 네. 뭐 그 다음에 일단 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사치? 네. 사치 어마어마합니다. 네. 사치의 수준을 이야기하면 한 번에 많이 쓰실 때는 정부 예산의 30%를 본인 개인 와, 개인을 위해서 개인만을 위해. 그러니까 이제 한 번 생일 잔치 할 때 한 개 사단이 날아가는 거네.
아주 4단 이상이죠. 군단이 날아가는 거네. 군단도 이상일 수도 그래요? 있습니다. 야, 한 사령부. 거의 사령부 하나 날려요. 야. 아니 30%면 방위비 거의 방위비 수준 아니에요? 방위비도 그렇죠. 넘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퍼센테이지로 하면 함대 몇 개를 날리게 먹은 거죠. 퍼센테이지로 하면 방위비의 한 80% 정도 되는 예산을 생일 잔치에 쓴다거나 뭐 이런 사치. 욕 먹어도 싸네. 아니 근데 뭘 사면은 그렇게 쓸 수 있죠? 방클리프 앞에. 이거는 서태후라고 쳐보면 사진만 봐도 알아요. 어. 사진이 일단 그 진주로 갑옷을 만든 온갖 가락지 10개 바뀌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아니 가락지가 아니라 이때는 가락지보다 일단 그 청나라의 미의 기준이 우리랑 다르니까 여기에 그 이상한 걸 껴요. 그 골무 같은. 그건 어떤 거기다 금 즉시 뭐 쓰려고 이런 뭐 거요. 끼워놓은 건가요? 아니요, 이 손톱이 그거 기르는데. 있어요. 손톱 맞아, 그 맞아. 덮개. 네. 그러니까 손톱을 네. 기르는 게 미의 기준인데 네. 많이 기르지도 않아요. 한 2, 3cm 정도 기르는데. 근데 그게 부러질까봐 보호대 그렇죠. 같은 거네. 보호대가 어마어마해요. 그 굉장히 비싼 뭐 보석이나 이런 거. 보호대 딱 보고 있으면 이거는 딱 그거예요. 이 친구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귀족이나 황실 여성들만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친구는 손에 물을 안 묻히는 그렇지. 벗을 이유가 없는 거지. 손에 물을 안 묻히는 지위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네일 아트가 어마어마하셨구나. 네일 아트가 어마어마하고요. 일단 네. 진주 갑옷 느낌에 온 전신이 진주로 덮여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잔인함. 네? 잔인함은 네. 일단 요거는 저 말하고 시작할게요. 기본적으로 팔다리 자르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 먼저 이야기할게요 이걸. 네.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 어. 서태후와 관련돼 있는 정말 많은 부분 거의 90% 이상의 이야기들은 사실 소설입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서태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실 거의 바로 청나라가 망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면 우리도 똑같아요. 대한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명성황후에 대한 온갖 비방들과 뭐 네. 이런 게 있었고 루이 그 16세로 민비라고 하십시오. 민비라고 해도 되고 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예 민씨 왕후 민씨라고 해도 되고 아무튼 그 왕후 민씨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비방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루이 16세가랑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처형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그 여성의 어떤 사치 이런 이야기는 가십하기가 너무 좋아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너무나도 많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게 중요하죠 또 아예 없는 이야기냐. 그죠? 있는 거에다 덧댔다. 있는 거에다가 덧대는데 그 있는 거는 그러면 어디서 출발이냐? 이때 당시 중국에 들어와 있었던 서구열강의 신문들에 등장합니다. 언론이 등장. 언론기관에서. 그러니까 서구열강의 지원을 얻은 그때 당시의 언론들은 일단 그 서태후와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무엇인가 궁중 비사 뭐 이런 거 재밌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부풀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디까지 사실인지 어디까지 부풀려진 건지가 불명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남성 편력이 있었고 자고 나오면 남성들이 사라지는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건 맞아. 그것까지는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일단 어쨌든 원래 황후였잖아요. 네. 황후고 태후인데 황태후인데 이 황태후가 남성들과 매일같이 잠자리를 한다? 라고 하는 게 소문이 퍼지게 없애기 퍼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특정 조치를 취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귀향을 보냈을 수도 있고 뭐 어디로 보냈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 돈 갖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밖에 살아 이렇게.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 때문에 동태후와 갈등을 빚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편력이 있었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남자들이 사라졌다더라. 근데 그 사라진 남자들이 목과 팔다리가 잘렸다더라. 뭐 이거는 그때 당시 언론에서 흘린 걸 주워다가 서태후가 죽은 다음에 소설로 쓰여져요. 이게 연재 소설로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딱 서태후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딱 기억할 때,
그때 당시 나왔었던 수많은 썰들 사이에 진실을 찾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그럼 그냥 서태후는 그런 애인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근데 소설 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정상위로 하던 자는 머리가 잘리고 후배위로 하던 자는 엉덩이가 잘려 죽었다. 말을 만들기 너무 달콤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뭐가 진실인지 찾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방송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썰들을 방출하겠습니다. 네. 아 서태후 썰 특집. 썰태우. 예. 썰태우 특집이에요. 아. 근데 이거를 뭐 역사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자꾸 썬킴 아저씨가 진짜인 양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점점 한국 사회에서 부풀려지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근데 죄송한데- 썰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형 얘기는 재미를 듣지. 그 공부하시는 분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아무튼 그런 게 있어서 오늘은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조회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그렇지. 썰태우 특집으로 네. 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거.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무 썰만 풀 수는 없으니 네. 당시 청나라의 상황들 뭐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이야기를 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괜찮을까요? 이 이야기 그냥 예. 제낄까요? 네. 원하시면 제끼 5분 안에 5분 안에 원래 안 해주세요. 원래 김 선생이 그 얘기. 고 얘기할 때는 안 듣거든요. 아, 우리 옆에 안 들어요? 제껴요 그럼. 그러니까 짧게는 해주세요. 네. 짧게는 그래도 알긴 알긴 알아야 알아야지. 되니까. 흐름은 서태후가 왜 알아야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 그 당시 이 청나라의 분위기 같은 건 알긴 알아야지. 네. 청나라의 분위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황권이 위험해지기 시작을 할 때쯤이 서태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왕권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 취해지는 게 누구냐? 한풍제입니다. 한풍제가 서태후의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한풍제는 운이 없어요. 음. 이 사람이 일단 즉위를 했을 때 이미 1차 아편 전쟁이 끝났습니다. 아. 그리고 태평천국의 난이 시작이 돼요. 태평천국의 난을 한번 저희가 다루긴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당장 이 태평천국의 난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건 태평천국의 난만으로도 서너 시간짜리입니다.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 있었던 중국 역사에 있었던 반란 중에 가장 컸습니다. 어마어마한 반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반란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또 하필이면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네. 근데 이거를 한풍제가 20살에 즉위를 합니다. 네. 20살에 즉위를 했을 때 요거를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본인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자기 다음 가는 권력자로 앉혀요. 그 사람이 공친왕이라고 하는 네. 이복 동생입니다. 어. 근데 이 공친왕이라고 하는 이복 동생이 이복 동생 공친왕의 엄마는 귀비예요. 본인은 이제 황후 밑에서 낳은 네. 아들이고. 네. 근데 이 황후가 빨리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친왕의 엄마인 귀비 밑에서 네. 공친왕과 한풍자가 함께 자랐습니다. 네.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 사람 밑에서 같이 자랐어요. 근데 어쨌든 적장자기 때문에 한풍제가 황제가 된 거예요. 네. 그 가운데서 이복 동생이자 네. 같이 자랐었던 공친왕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줘요. 그 태평천국의 나라를 진압하는 데에 그 중요한 역할을 주는데 실제로 신뢰도가 있었나 보다. 같이 커서 그런지. 그렇기도 했고 능력이 뛰어납니다. 공친왕이 굉장히 능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권력을 줘요. 일정 정도. 근데 너무 잘하네. 너무 그러면 잘해. 또 경계가 되지. 너무 잘해요. 근데 또 하필이면은 이때 그 귀비 네. 공친왕의 친엄마가 그 살아 있었을 때였는데 공친왕이 이걸 좀 선 넘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좀 뭔가 뭘 하여튼 뭔가 좀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제가 잘한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니까 선 넘었구나. 뭐라고 하냐면 자기 엄마를 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형님도 저희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돌아가시기 전에 태후로 해달라. 책봉해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 근데 그거 거절합니다. 왜냐? 태후가 되는 순간 그치 다 이거. 그의 아들은 공친왕도 동급이 돼요. 어. 물론 황제지만 서열은 아래지만 어. 황권을 위협할 수 있는 네. 황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후궁의 아들에서 황후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 이거는
용납이 안 되지. 용납이 안 되는. 여기 이 발언서부터가 이 발언서부터가 일단 심기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근데 죽고 난 다음에는 해줘요. 그렇죠. 그건 뭐 할 수 있죠. 엄마가 이 귀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올려는 주는데 이때 공치랑도 함께 칩니다. 이 한풍제가 공치랑을 치는 게 뭐냐면 야 너는 니네 엄마 죽었는데 곡도 제대로 안 하고 무릎도 안 꿇래. 얘 어긋난다. 불효자 프레임. 불효자 프레임을 씌워서 내쳐버립니다. 근데 죽이진 못했네.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똑똑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굉장히 있고 이 사람을 따르는 사람도 이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풍제와 공친왕의 라이벌 구도가 있을 때 이게 내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친왕이 이 태평천국에 난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이걸 수습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청나라는 이런 말하면 조금 뭐 남의 나라 역사니까 뭐 이런 말 해도 괜찮지 뭐 일단 저물고 있는 나라예요. 지는 애. 흥망성쇠에서 쇠의 시기에 있던 네. 나라죠. 저물고 당시 청나라는. 있는 나라인데 사실 청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발.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오 맞아요. 진짜? 변발 때문이 아니라 지배자는 아니 근데 만주적이죠. 미학적으로 너무 별로야. 진짜 맞아, 솔직히. 일국에 솔직히 이게 생각이잖아. 일국에 한 정당의 당 대표는 될 수 있어도 온 국민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변발이 문제가 된 게 아니야. 높은 확률로 변발을 만든 새끼 대머리였어. 아니에요. 야, 나만 머리 아니에요. 없어? 나만 머리 없어? 다 없애라 그래. 여기만 남은 저번에도 거지. 말씀드렸지만 변발은 위생과 관련된 겁니다. 유목민들의 위생과 네, 위생과 관련된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왜, 저번에 왜? 말씀드렸잖아요. 조선도 변발을 한다니까요. 여기도 여기 가운데를 깎는다니까요. 왜 정수리 냄새 없애려고요? 왜? 이거 이렇게. 지금 이 머리 숱 그대로 계속 매일같이 키우면은, 묶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썩어 이 안에 들어가요. 썩어요. 냄새가 절대 그럴 수 악취가 없어요. 어마어마하대. 그래서 여기를 깎고 이렇게 올려 갖고 이렇게. 네, 하는. 묶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이 청나라는 옆으로 해서 딴 거고 우리는 올린 조선은 거지. 위로 올린 거고 일본은 했고 여기만 묶은 거고 그렇죠.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문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대머리들이 권력자가 있었어. 대머리 유전자가 있었나 봐. 아무튼 변발이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만주족이 지배족이고 맞아요. 한족은 피지배족이니까. 피지배족인데 숫자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나요. 10배? 10배 이상이죠. 100배인가? 네. 10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 한족의 지배 계층과 만주족이 무엇인가 조금 서로 간에 좀 뭔가 끈끈한 무엇인가로 연결이 좀 돼야지 안 그러면은 이거를 그렇지. 한족 입장에서 이걸 언제까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율을 잘했었던 사람이 공치랑이에요. 그런데 황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까지 청나라가 지금까지 쭉 내려오는 동안 전통처럼 가지고 있었던 통치체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황권을 위협하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군사령관을 한족으로 시키면은 문제가 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가운데 훌륭한 이 공친왕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을 때 특히나 이 태평천국에 나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군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한족 군인들이. 한족의 장군들. 장군들이. 제 대표적인 사람은 증국번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풍제 입장에서 이 사람이 맞득지 않은 거예요. 다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적으로 복잡하게 꼬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쯤에 또 하나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친왕은 외국 열강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끝까지 중요했어요. 네. 그런데 이 한풍제는 강고한 반열강, 강고한 반서구였어요. 그럼 수구와 계획으로 나눌 수 있어요?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또 힘듭니다. 이게 딱 잘라서 그렇게 이게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면 예전에는 이제 외울 때 그렇게 그렇죠. 하죠. 무슨 베이징파 네. 뭐 이렇게 딱딱 나눠가지고 그 친황파는 수구, 베이징파는 뭐 친열강 뭐 우리도 이렇게. 대원군파, 네. 민비파 나눠. 근데 사실 그거를 딱 잘라서 나누게 있어요.
정치라는 게 딱 잘라가지고 그렇게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공친왕의 머릿속에는 친열강이라고 하는 거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요 무렵에 2차 아편 전쟁이 터집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네. 2차 아편 전쟁이 딱 터졌을 때 이제 1차 아편 전쟁과 달라요. 저 아편 전쟁 다 했죠. 다 네. 기억납니까? 네. 전 안 했어요. 뭐가 기억나요? 2차 아편 전쟁 때 2차 아편 전쟁 때는 영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프랑스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다 들어옵니다. 연합군이 들어온 거죠. 연합군이 이렇게 쫙 올라와가지고 텐진 조약을 맺어요. 맛집이라고 소문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요. 베이징이요. 너도 나도. 미슐랭 가이드 내려고. 아, 저기 맛집이야. 졸라 큰 맛집 있다 그래가지고 다 몰려온 거 아니야? 아니 1차 때랑 2차 때랑 다른 거 그거잖아. 솔직히 설명하면 아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몰려가는데 텐진 조약을 맺었지만 거기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고 북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북경이 쑥대밭이 낸 실대 군이 들어왔죠. 그렇죠. 네. 실제 군이 들어오면서 황제가 도망가요. 저기로 열화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예. 그것까지 안 배운 척하지 마. 같이 있을 때 아편 전쟁 했을 텐데 아니었나요? 아편 전쟁 그때 아니었을 거예요. 아, 가영 씨가 그래요?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빠져나오셔도 나야 됩니다.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때 이 베이징을 지키게끔 만들었었던 사람이 공친왕이에요. 넌 지켜라, 난 도망갈게 이거네. 아 그렇게만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왜냐면 이 사람이 어쨌든 외교적인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또 누군가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야 나한테 다 버려두고 가는 거야? 나보고 이걸 다 스스로 해결하라고? 맡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탁 하고 벌어지게 약간 되고 광해랑 비슷한 입장이었나? 그렇네. 그것보다도 더 셀 수 있죠. 왜냐? 이때는 이제는 북경에 남아가지고 외교를 관장하는 사람이 사실상 모든 실권을 다 가지고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공친왕한테 있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한풍제가 죽습니다. 야 죽인 거 아니야? 아닙니다. 31살의 나이로 한풍제가 죽어요. 왜 죽어요? 그냥 이게 충격으로 죽었대요. 실제로 뭐 피난 생활도 이제 그렇겠죠. 치욕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인한 변화된 환경에 적응을 못했구나. 네, 북쪽에서는 또 러시아가 쭉 내려오고 있는데 네. 그쪽으로 올라가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스트레스로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연산 화병이에요. 화병으로 죽는데 이제 그러면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네. 공친왕?를 놓고 이제 서로 좀 뭔가 복잡해져 갈 때쯤에 키를 진 사람이 누구냐?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 서태우. 그 사람이 이제 서태우가 되는 거예요. 나름 난세였네. 나름 난세. 엄청난 쇠지. 네, 난세의 영웅이었어. 서태우가 여기서 영웅이 배팅을 하지 하면서 않으면 서태우는 죽는 판이네. 아 그럼요. 엄청 오. 중요한 시기에 그 네. 권한을 쥐게 된 사람입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네 어쨌든 그러면.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권력을 쥐게 됐는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의 그 서태우라는 사람 일단 이름이 서태우가 아닙니다. 네. 서태우 씨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태우는 직책이지 직책. 예, 그리고 서쪽에 있는 태우, 동태우도 있어요. 그 동궁 이런 것처럼. 그런 거예요. 서쪽에 자금성의 서쪽에 살아서 서태우. 서태우. 서신 줄 알았어. 서신 줄 알았어 나는. 저도. 거짓말을. 나 진짜 서신 줄 알았는데. 거짓말하지 마. 네. 이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남아있지 않아요. 네. 그냥 명확한 건 일단 이 사람은 서태우가 아니라 자희태우입니다. 원래 중국에서는 자희태우로 더 유명해요. 한국 사람들만 서태우라고 불러요. 한국 사람. 자희. 자희태우라고 부르는데 오늘은 뭐 그냥 서태우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서태우 같은 경우에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뭐 이런 게 되게 설이 되게 많은데 네.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공이 좀 인정할 수 있는 걸로만 놓고 보면 아마 하급 관료 정도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뻤나 보다. 하급 관료의 딸인데도 데려다가 와이프로 삼은 거 보면. 근데 못생겼던데요. 사진 보셨죠? 네. 근데 늙고 나서야 뭐. 늙고 난 다음에 사진이 젊을 때 우리가 있는데. 본 건 다 늙었을 때 사진이잖아. 근데 젊을 그- 때 사진은 없던데. 그래도 견적이 그러니까 늙어도 예. 대충 저거 나온다 이거지 사이즈가. 그쵸. 이게 미의 기준이라는 게 네. 서로 좀 다르다고 아. 말씀도 드렸고
하지만 그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건 늘 있다고 이제 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청나라 같은 경우에 그 미의 기준이 상당히 좀 독특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톱이 길고. 손톱이라던가 머리 스타일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발 전족하잖아요. 발 발 작아야 작아야 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이게 뭔가 그 조선의 미의 기준이라 그러면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이 좀 창백하고 네. 이게 좀 청자를 쓰거든요. 청아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맑고. 눈동자가 맑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청나라의 미의 기준은 조금 좀 독특해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머리 수칙이 굉장히 그래갖고 머리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머리 이렇게 막 화려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 빚는 하녀 여러 나라 갔다 그러던데. 맞아, 서태후 맞아. 머리 빚다가. 예, 그건 이제 뒤에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손톱, 발 잡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좀 특이한데 거기에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이 기준에는 네.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7세에 그 수녀 선발이라고 해요. 그걸 네. 후궁을 뽑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풍제는 즉위 1년 전에 와이프가 죽어요. 아. 그러면서 자기가 즉위를 했을 때 부인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위하고 난 다음에 수녀 선발이라 그래가지고 후궁부터 다 뽑아요. 그리고 후궁에서 태우를 올립니다. 오.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 중에 한 명으로 여러 명 중에 한 명인데 네. 그 여러 명 중에서도 급 등수가 있거든요. 네. 아마 5등급인가 음. 받았을 거예요. 아, 높지 않았네. 안 높았어요. 그런데 같이 들어온 동태우는 네. 들어오고 40여일 만에 태우가 됩니다. 동태우가 이뻤네. 엘리트였네, 엘리트. 엘리트가 아니에요. 동태우는 죽을 때까지 글을 못 읽습니다. 그냥 얼굴 몰빵인 겁니까? 그래 이뻤네 동태우가. 그랬겠죠. 뭐 아니 모르죠. 뭔가 뭘 잘했는지 갑자기.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뭘 몰라 글도 못 읽는데. 이때는 글 읽는 여성은 네. 청나라도 특이해요. 아 그래요? 아, 그 매력이 없는 거야? 그런데 서태후는 글을 읽을 줄 압니다. 아. 글을 쓰고 읽을 줄 알아요. 아, 여자가 똑똑해봐야 뭐. 동태우는 이쁘고 잘했네. 근데 요게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동태우는 40여일 만에 태우가 돼요. 네. 자식은 없습니다. 야 이건 노력이 결과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데 이제 서태후 같은 경우에는 귀인으로 책봉이 됐는데 이게 이제 서태후 여기서부터가 이야기들이 붙는 거예요. 왜냐? 갑자기 아들을 낳거든요. 5등급인데. 그게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야기 붙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잠자리를 하게 됐는가에 대한 썰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5등급이 선발 로테이션이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1등급부터 해가지고 금요일 날 기분 좋을 때 내일 주말이다 이래가지고 해서 된 거 아니야? 아니 아니에요? 맞다고 해줘. 이때는 그냥 황제 픽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다니다가 황제 픽. 아, 그날 그냥 취향과 기분에 따라. 그렇죠. 그러니까 동태우는 빨리 오른 거예요. 수녀 선발에서 올라왔었던 분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뭐 동태우가 가장 그 스타일이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환풍제가 창석이었다라고 하면 골반만 받겠죠. 아 몰빵이죠 그러면. 네. 왜 그런- 골태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아마 이거는 되게 오래된 그 중국 황실의 전통일 텐데 황제랑 잘 때는 옷을 못 입고 들어가요. 아, 처음부터 아예 완탄로. 암살의 위협 때문에. 그렇죠. 뭐 숨겨갈 수도 뭘 있으니까. 넣을 수 있으니까. 약간 근데 그거 황호화 그거 있죠. 거기에 아마 묘사가 됐던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완탈에 이불만 걸치고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나라의 그 옛날 60년대에 상궁 뭐 이런 거에도 나와요. 완탈. 내관이 옷이 다 없는 그 여성을 업고. 아, 그럼 생식기 검사까지 다 하겠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들어가요. 아니, 그 이유가. 암기가 거기 숨겨져. 예, 그럴 수 암수가 숨겨져 있을 수 있잖아. 어쨌든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내관인 들어가요. 예. 내관이 그게 나와요. 이럴까봐 이거 안 한다. 아이, 그냥 넘어가기 접이식 너무. 칼로 이렇게 안에다. 접이식칼로. 이게 어쨌든 너까지 그럼 어떡하니? 어쨌든 이건 완전히 벗은. 그래서 네, 내관이- 완탈이에요, 네, 완탈. 그렇게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골반은 필수로 봤을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죠. 그죠? 강화에서 정말 공리 씨 너무 예뻤거든요. 공리 씨 최고였지. 네. 이게 왜 어떻게 서태후가 이걸 이게 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썰들은
여기도 이제 또 하나 또 깔아야죠. 그래도 그 창원대에 그래. 네, 선송욱 교수님이라고. 예. 그것도 창원이야. 창원대 선송욱 교수님이 아, 창원 분들이 썰을 잘 아니 이분은 그쪽 사람이 좀 안 좋구만. 청나라 후기 이제 역사 아. 우리나라의 제일 권위 있는 권위자이세요. 분. 네. 그 교수님께서 벌거벗은 세계사와 본인의 책을 통해서 이제 저술을 하시는 네. 이야기에 썰만 추려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교수님도 선생님도 그 얘기는 해요. 이건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다. 설화다 이제 이야기로 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다 굉장히 소소한 이야기들이에요 정말. 고양이를 막 풀었대요. 고양이를요? 황실에 그냥 그 궁궐에 고양이를 풀어놓고 앞에서 막 울었다는 거죠. 왜? 고양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제가 이 친구는 굉장히 아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마음이 있구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노래를 잘 불렀대요. 이게 좋아. 이게. 구슬프게 딱 노래. 예. 왜냐면 밤마다 이제 예. 그렇죠. 오고 가는 길에 들리게 멀리서 갑자기 혼자 무서워. 아니 노래. 근데 무서워. 마징가. 청나라 노래 그렇지 않아. 왜냐면 한풍제가 경극을 좋아했대요. 이럴까봐 내가 이거 한다고 한 거야. 황제 오면 경금하는 거. 장국영 좋아할 거야. 아 맞잖아 장국영. 경금. 청나라 정전이. 경극은 다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치. 맞네 그러면. 희한하네. 거기는. 폐왕교리 다 나오잖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노래 잘 부르는 건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럼. 지금도 매력적인데. 그거는 진짜 매력적일 수 네. 있지. 노래를 너무 잘 불렀대요, 실제로. 자기가 가지긴 스킬 다 썼네. 네. 그래서 합궁을 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이 확 그지.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2차 아편전쟁 이후로 북경이 함락되고 그 공친왕이 베이징에 남아 있고 저기로 도망가 있었을 때 이 네. 한풍제가 죽은 거예요. 근데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요 아들이 있는데 한풍제가 죽으면서 그 유언을 남기고 갑니다. 도장을 2개 팔아. 도장을 2개 팔아. 그래서 도장 하나는 네. 황제 어린 황제입니다. 5살이에요. 황제가 갖고 있고 도장 다른 하나는 어사. 그러니까 황제가 갖고 있는 걸 그 동도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사라고 불리는 도장 하나는 이 그 동태후한테 맡겨요. 네. 그리고 모든 그 의사 결정을 할 때 도장이 2개가 찍혀 있어야 의사 결정이 되는 거다. 뭐 핵잠수함 같은 시스템이네. 약간 비슷한 거죠. 그 안에 그 뭐냐 그렇죠. 잠수함 함장이랑 부함장이랑 하나씩 갖고 있잖아. 뭐 비슷한 거죠. 절대 도장 하나만 찍혀서는 안 된다. 황제와 이 어사, 이 그 동태후의 그 권력이 함께 합쳐져야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보호 장치를 하나 둔 거죠. 거기에 더해서 팔대신이라고 정무대신, 네. 팔정무대신이라고 부르는 8명의 그 측근들, 예 앞으로 동치제를 좀 보좌할 8명의 대신을 임명하고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황제권, 네. 그 다음에 어사를 갖고 있는 동태후, 그 다음에 팔정무대신의 권력이 3분할 되는 거예요. 거기에 베이징에 있는 공친왕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트로 권력이 분점이 되는 네. 형태인 거죠. 자 여기까지 딱 들으면 서태후는 뭐지? 그러게. 하나의 권력이 있죠. 아들이죠. 이 동도장을 갖고 있는 황제의 엄마라는 거. 근데 황제는 5살이기 때문에 아직 글도 모르고 글 쓸 줄 모릅니다. 조선보다 빡세게 공부 안 시켰나 보네. 이때요. 5살이면 천장을 외웠죠. 천장을 외웠죠. 근데 이때는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그렇게까지는 못 나갔었던 네. 거죠. 그렇게 되면 권력은 사실 동서태후 팔대신 공친왕이라고 봐요. 요때 서태후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일단 팔대신을 치자. 먼저 하나씩. 먼저 팔대신을 먼저 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친왕과 동태후에게 연합을 쟤네 쳐야 된다. 제안합니다. 근데 동태후는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성향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것도 썰이에요. 이것도 썰입니다. 뭐냐면 동태우한테의 한풍제가 죽기 전에 그 유서를 하나 더 줬다는 거예요. 만약 예뻤네. 믿었던 거죠. 아. 이 말이 사실이라면 동태우한테는 진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었나 네. 보네. 만약 서태후가 아들을 믿고 깝치면 죽여도 좋다. 오. 라고 하는 걸 줬고 교지를 줬고 이 교지를 서태후도 알고 있었어요. 이건 썰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것도 썰인데 교지를 내렸던 것까지는 진짜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뒤에 덧붙여지는 게 이야기가 썰인데 그게 네. 뭐냐면 이거를 알고 깝치지 서태후가 깝치지 않다가 네. 같이 이제 언니 한 거죠. 언니 이렇게 하면서 잘 지내다가 언니가 아팠어요. 동태후가 아팠대요. 그때 서태후가 자기의 손을 피를 내서 찢어가지고 약에다가 달여가지고 자기가 직접 약을 달여서 먹였다는 거예요. 네. 동태후한테. 동태후가 그 피 묻은 그 약을 마시면서 감동받아서 마음이 약해졌구나. 교지를 태워줬다더라는 썰입니다. 이건 썰이에요. 서태후는 이것까지 다 계획해 두고 네. 그렇겠죠. 이렇게 감으려고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판단하는 전략이 건데. 이게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이라 그러면 굉장히 네.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네. 남자든 여자든 아플 때 치고 들어가는 게 약이 없다. 아프고 마음 약해졌을 마음 때. 약해졌을 들어가면 때. 100%예요. 네. 뭐 다들 믿고 싶나 가영이 보네요. 뭐 네. 힘들어지잖아요. 바로 들어갑니다. 근데 창석이랑 저랑 동시에 들어갑니다. 이유 없이 인스타 스토리 올라오면은 연락하거든요. 그때는 성능이 높아지거든요. 근데 한풍제는 서태후를 믿지 않았네. 끝까지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지들도 그러니까 죽이라고 그렇고 백지수표 준 거 아니에요. 성정이 평소에 좀 드러났겠지. 그러니까. 성향을 알았네. 성향을 뭐 알았을 때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은 썰이다. 죽은 다음에 아니 30살을 화병으로 준 거 보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막 예민하게 좀 판단 내리고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 한무제가. 네, 뭐 그렇게 믿으세요. 예. 네. 제가 아니, 예, 저의 말려봐야 저의 해석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각자의 해석의 말려봐야. 영역이니까. 예, 네. 말려봐야 이제 더 이상 믿지 제 말을 믿지 않으실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따라 굉장히 시니컬하게.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네. 아무튼 근데 이런 다음에 그럼 팔대신을 쳐야 되니까 공치랑 일단 꼬신 거예요. 자 지금의 상황은 하루하루가 살얼음이에요. 지금 팔대신도 팔대신대로 지금 뭔가 좀 꾸미고 있는 거죠. 야 이거 기회다. 지금 나라 지금 나라 꼴하지 마. 야 여기서 우리가 먹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고. 네. 서태후는 이 기회에 빠르게 정리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좋게 생각하면은 황권을 바로 세운다. 근데 아직 황제는 어려. 그럼 엄마가 나서야지. 라고까지 보면 이거 정도는 논리적으로 사실, 뭐 네, 크게 서태후- 결점은 없죠. 서태후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거나 폭정을 휘두른 건 아닙니다. 네. 왜? 오히려 팔대신이 무엇인가를 노린다라고 하는 게 당장의 청나라의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반역죄로 엮을 수 있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반역죄를 해서 엮습니다. 어떻게 엮냐? 지금 서태후랑 동태후가 그 어린 황제를 데리고 그 한풍제의 관을 들고 자금성으로 가는 거예요. 네. 공친왕이 팔대신들을 붙잡아도 놓고 지금 베이징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그 공친왕을 꼬신 거거든요. 서태후가. 그래서 연합을 한 다음에 교지를 딱 내리는 거죠. 지금 원래 한풍제가 죽기 전에 이런 교지를 내렸다라고 하면서 위조된 교지를 하나 갖고 옵니다. 위조 문서. 네, 그거는 당연히 서태후가 썼겠죠. 네. 서태후가 쓴 게 수렴청정을 하라고 했다. 그런데 팔대신이 이걸 막고 폭정을 휘두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딱 해가지고 사실상 이거는 쿠데타예요. 이걸 신유정변이라고 부르거든요. 신유정변을 일으키고 삼두 체제를 완성합니다. 요 팔대신은 목이 잘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유배를 가는 경우도 있었고 관직은 이제 박탈당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삼두 체제가 완성이 되는데 네. 이 삼두 체제를
만족하겠어요? 아니지. 다음으로 이제 가야죠. 삼두 체제로 만족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제일 지금 위협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다음 공친왕. 공친왕이죠. 왜냐 동태우는 아주 언니이고 그다음에 나중에 처리해도 되고. 나중에 처리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친왕을 쳐야 됩니다. 공친왕을 치는데 핑계가 필요하죠. 근데 핑계가 일단 그 자기한테 이야기를 할 때 자꾸 큰 소리를 냈다. 작게 얘기해도 되는데 귀 큰, 아파. 큰 소리를 냈다. 안 되지. 감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건 거예요.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위계 질서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친왕과 본인의 위계가 애매하잖아요. 지금 나는 왕의 엄마인데, 황제의 엄마인데 네. 이 사람 공신왕은 뭐예요? 왕이 직책이에요? 의정왕이라고 하는 직책을 받습니다. 왕. 근데 이것도 황제가 있으니까 밑에 왕이랑 직책이 그렇죠, 있는 있습니다. 거죠. 예, 그럼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정왕의 지위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내 버리는 네. 거죠. 그때 이것도 이제 썰인데 무릎 꿇고 빌었다. 공친왕이 감히 제가 어쩌자고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공친왕이 없으면 청나라는 안 굴러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열강들과의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 그다음에 누가 봐도 어쨌든 지금 그 한족들과의 유화적인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공친왕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내칠 수는 없어서 의정왕 지위는 박탈하지만 네. 사실상은 그냥 할 수 있는 권한은 준 상태로 왕의 지위만 이제 박탈을 해버린 상태로 날아가는 거죠. 이제 동치제 이야기인 건데 이제 동치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이제 어리고 뭐 엄마가 다 잡고 있고. 네, 엄마가 다 잡고 있고 한데 이제 나이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와이프를 둬야죠. 이 와이프를 두는 과정에서 동태후랑 벌어지게 됩니다. 왜요? 동태후가 미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동태후가 미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동태후가 밀었었던 사람을 또 하필이면 아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양어머니가 민 며느리감이 이것도 이제 친엄마가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것도 썰인데 네. 어쨌든 또 어떻게 보면 큰 엄마잖아요. 네. 동태후가 큰 엄마예요. 그지? 큰 엄마를 더 좋아했대요. 저기가 동치제가. 동치제가 이뻤네. 이뻤어? 아니야. 이제 보니까 동태우는 김성령이었던 거야. 그래 이뻤어. 여러모로 이뻤어. 그게 아니라 좋을 수밖에 없어. 엄마가 너무 엄한 거야. 너무 까다롭고 너무 엄해요. 그러다 보면 그런 반면에 이 동태후는 이뻐. 그냥 인자. 자애로운. 이쁘게 봐줬다는 거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친아들처럼. 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도 동태후한테 또 마음이 갔던 모양인지 동태후가 미는 사람한테 기울어 졌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 황후가 됐어요. 네. 효철이 황후인가? 맞을 거예요. 음. 이 효철이 황후랑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효철이 황후가 자식을 낳게 된다? 그러면 서태후 본인이 권력을 얻었던 방식이 네. 그렇죠. 태우가 되는 거죠. 그 황제의 아들을 얻었다는 건데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걸 다 얻으면 가져가지. 자기 걸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싫어할 근데 수밖에 내가 없지. 마음에도 차지 않는 애야. 어.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 핑계가 뭐냐? 아직 황제가 배울 것이 너무 많고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네. 성호에 빨리 눈을 뜨면 안 된다. 관계를 막아요. 야, 너무했네. 관계 나이가 16살이 넘었는데. 가장 미칠 때거든요 그때. 17 이때. 야, 제일 잔인하네. 왕성하게 돌아갈 때. 너무했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밤이면은 본인은 자기 방에 그렇죠. 젊은 남자들. 경극 배우들을 불러다가 아이고. 또 배우들을 좋아했어. 야.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이야기예요.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배우들은- 그냥 남자를 불리기가 어려우니까 네. 경극을 본다는 미명하에 네. 이쁜 남자를 들인 거겠지. 그다음에 자기가 이화원 그 불탔었던 이화원을 네. 자기 별장으로 쓰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엄청 화려. 이거가 아마 그때 당시 예산의 한 10% 정도 썼어요. 자기 별장 만드는데. 거기다 거기다가 불러서. 불러다가 울면서 이렇게
죽였다더라라는 썰이 만약 이게 진짜라면 그렇게 딱 자기는 엄마는 밤마다 남자 불러다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치. 이게 이상한 무슨 뭐 이상한 성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랑 자겠다는 와이프랑 건데. 자겠다는 건데 이걸 왜 막지? 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엄마에 대한 미움이 커지지. 자위하죠. 자위를 하고 있는 걸 만약 자위는 했겠지. 근데 자위하고 있는 걸 황간한테 들켰어. 황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안쓰러운 안쓰러운 우리 황제 어디 따로 놀러 나가시죠. 정확합니다. 진짜? 네. 꼬바르는 게 아니고 자꾸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육각으로 네, 육악에 이게 이제 사창가죠. 어. 사창가에 황제를 데리고 육각을 가? 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복 자명을 했겠네. 아니 근데 내관들 내시들 입장에서는 나는 없어서 못하지만 있는데 못하는 건 얼마나 감정이입이 또 됐겠어. 있는데. 근데 내관 있다고 하지 않았어? 아니 중국 내가는 다 아예 잘라요? 자릅니다. 얘네는 실제 없는 친구들이구나. 실제 없는 친구. 황제라도 즐기소서. 아니 지네가 데려가면 또 약간 관전잼도 있으니까 대리만 좀. 이 정도면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태후가 풀어줬는데 괜히 육아 깔라고 슬픈 척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취재 아니었습니까? 또 치즈. 그럴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자 뒤에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이게 뭐냐? 일단은 죽어요. 누가요? 20살에 죽습니다. 동치제가 동치제가. 아니 16살 성병으로 죽나? 이게 중요한 건데 공식사에는 천연두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동치제의 스승이 일기를 남깁니다. 동치제 스승이. 근데 이 동치제 스승이 남겼던 일기를 쭉 보면 이거는 빼박 매독 증세. 그런 머리까지 매독으로. 뇌까지 올라왔구나. 네, 매독 증세. 매독 증세.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도 소문이에요. 소문이에요. 황제가 매독으로 죽었다고 얘기할 수 없지. 왕이. 근데 아마 그거 매독으로 준 거 맞는 것 같은데 그 소문이 뭐냐면 당시에 황후가 임신을 했다더라. 그럼 황후도 매도? 아니에요. 황후는 다른 남자지. 아니야. 아니에요. 뜨겁네. 아니라니까. 아니야. 이 시나리오는 이거 정말. 아니야. 이러면 안 돼요. 야. 남의 나라 역사라고 이런 게 함부로 아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흥미롭다. 남의 나라 역사라고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네. 임신을 했다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동치제가 죽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자살해서 죽어요. 와이프가. 이것도 자살인지 아닌지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자살해라 그랬겠지. 왜냐하면 이게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황후가 아버지가 모든 것은 태후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라는 답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죽어요. 아버지가? 이 황후의 아버지가 그 말은 아마 서태후가 널 죽일 거다. 그냥 그 죽음을 받아들여라. 너무하네 아빠. 라고. 아니 근데 아버지도 어쩔 수 없지 지금. 어떻게? 절대 권력이 지금. 완전 권력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인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그 소문들이 도는 거예요. 일단 남편은 매독, 동치제는 매독으로 죽었다더라. 그런데 황후는 임신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죽었는데 그거 알고 보니 서태후가 죽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덧붙여지기가 너무나 달콤하잖아요. 동태는 왜 가만히 있었지? 동태후는 일단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 없어요. 카드가 없구나. 그래서 도장이죠 도장. 그래서 그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교지가 있었는데 속아서 태워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더라. 교지를 마지막 카드를 끝까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뭔가 행동을 안 한 거 보면 그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본인이 없애버렸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아니면은 동태우도 별실로 같이 불러가지고 전국 배우들이랑 혼자 즐긴 게 아닐까 같이 싶다. 놀아서. 동태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소문들은 거의 없는 걸로 봐서 네. 동태후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조용히 있다가 죽은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네. 소문이 안 난 걸 수도 있지 뭐. 그렇게 믿어라 그냥. 역사 부정 쇼야 무슨. 네. 머리 많네. 어쨌든. 재밌고. 네. 그래서 아무튼 효철이 왕후도 그렇게 죽습니다. 네. 이런 다음에 왕이 되는 이제 황제가 되는 사람이 이제 광서제인데 네. 그 광서제랑 학렬이 같은 네. 사촌 동생 이거죠. 그 사람이 이제 광서제인데 네. 이 사람도 황제가 된 다음에 사실상 서태후가 안 친 황제다 보니까 힘이 없지. 힘이 없어요. 나이도 어리고. 그러고 이제는
이 황후를 맞아들이는 것도 다 자기. 그다음 자기 조카를 꽂습니다. 어. 이 광서제의 황후는 자기 조카를 꽂아요. 근데 조카 꽂고 막 이럴 때도 광서제는 나중에 큰다. 광서제는 성격이 좀 있거든요. 큰 다음에 지랄 발광을 했답니다. 자금성을 그냥 다 뒤집어 놨대요. 누가 광서제가? 광서제가. 와이프.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참 원래 힘들었어. 결혼 안 시키려 그랬거든요. 결혼을 안 시키려 그랬어요 이번에. 근데 막 강서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불행의 씨앗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 네. 지랄 발견해가지고 결국에는 안 결혼을 시키는데 3살 많은 아씨. 못생긴 자기 조카 세살 많은 3살 많은 자기 조카 사진 남아 있어요. 찾아보세요. 조카네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근데 이제 그 다르니까, 총수가 멀고 집안이 이렇게 다르니까. 하니까, 집안이 다르니까 상관은 없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죽고 동태후도 이때 죽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뇌출혈로 죽었다라고 공식 사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서태후가 죽인 거 아니야라고 하는 소문이 당연히 돌 수밖에 없고 그쵸 상황상. 상황상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광서제 옆에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광서 옆에 그 동태후도 죽어버렸으니까 이게 광서제 6년쯤 이건 네.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라는 어떠냐? 나라는 지금 개판입니다. 나라는 개판이에요. 뭔가 하려고는 해요. 양문동도 벌어져가지고 네. 지금 그 북양 함대 뭐 남양 함대 이래가지고 신식 군대들 쫙 만들어지고 이홍장 들어보셨나요? 이홍장, 미연스카이. 이홍장 그다음에 원세계 뭐 이런 애들 네. 짜시는 군인들이 막 뜨고 있고 잘 나가는 데다가 돈도 쓰고 있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계속 이런 개판들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 정치에서는. 네. 이 정치에서는 벌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서태후, 이 광서제 무렵 때의 서태후 행동들이 좀 문제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이 또 탈모가 있었대요. 젊었을 땐 머리털이 많았는데. 근데 왜 탈모가 생겼는지는 아마도 이상한 거 처먹고 몸에 안 받는 거. 얼굴에 새똥 바르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그때 이게 피부 미용에 좋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잘못된 민간요법 같은 거를. 네, 그다음에 제일 좀 자극적인 것도 또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그거 모유 먹은 거? 모유인 건데. 지인이 가입해달라던 보험료는 많이 내고 있는데 과연 보험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오래된 보험, 요새 질병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자꾸 갱신되는 보험, 이 모든 보험들 보험장터에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장터 통해서 보험점검 받으면서 보험료를 10만 원 이상 줄이셨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요즘에는 할인형 보험이 많아져서 보험료 할인을 꼭 챙겨야 한다고 합니다. 30% 가까이 할인율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점검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똑같은 보장인데도 30% 비싸게 보험료를 내실 수가 없습니다. 한 보험사에 소속되어 있는 설계사는 그 회사 상품의 좋은 점만 얘기하고 판매를 하는데, 보험장터는 여러 개의 보험사를 비교해서 나한테 맞는 보험을 가장 저렴하게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상담은 전화 1544-5788, 1544-5788 또는 카톡에서 보험장터 아이디 JK6003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나 인터넷 보험장터.com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나 팟빵은 URL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네. 네. 보험 장소. 저는 제가 보험장터가 너무 익숙해서 당연히 상담받으시면 보험장터 연락해서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메이크업 선생님이랑 최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험이 너무 오래돼서 상담을 다시 받았는데 그러면 보험료 저렴해졌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더 비싸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의아해서 물어봤더니 그 특정 보험사에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 그럴 수밖에 없어. 비싸졌대. 훨씬 비싸졌대. 뭐 물가 상승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똑같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네. 보험장터 전화해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바로 보험장터 알려드렸습니다. 네. 링크 보내서. 1544-5788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544-5788 보험장터 통해서 꼭 새 보험 혹은 기존 보험 리뉴얼 하실 때는 보험장터 1544-5788이었습니다. 제일 좀 자극적인 것도 또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거 그거 모유 먹은 거? 모유인 건데. 야, 그러니까 이제 건강한 산모를 데리고 와서 그 다 가리고 젖만 깠대요. 정말 이걸 짜서 먹은 것도 아니고. 직접 빨아서 직접 빨아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서태후가 와서 이렇게 모유를 먹는 먹었다 덜아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초유 성분 광고 제품 많이 봤는데, 야 이거를 이렇게 한다고? 라는 썰을. 네. 야, 자, 그렇게 여쭤지네. 비행을 좋아하는 애가 이거는 또 왜 그래? 올 표정 왜래? 이건 또 싫으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탈모 이러다 보니까 이게 탈모가 남자로 바뀌면 넌 좋은 거잖아.
얼굴만 가리고 거기만 이렇게 쫙. 아니 그래도 또 아니 남자의 병이 비엘물도 또 상호 사랑이 있어야지 또.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탈모가 생겼는데 응. 탈모가 생기다 보니까 머리 빗질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신경 쓰이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옆에서 그 머리를 빗어주는데 머리가 싹 했는데 빗에 남아. 만약에 이제 사장님 지금 탈모로 굉장히 예민한데 누구 머리 빗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싹 빗었는데 빗에 머리가 한 움큼 있어. 가만둘 겁니까? 머리 뜯어버려요. 걔는 3배로 뽑아버려. 근데 빗질하는 애는 잘못이 없잖아. 빗어서 나온 건데. 야, 그게 한 올 한 올이 얼마나 소중한데? 예민한데 근데 그 사람 잘못이 아닌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머리 원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서태호가 그렇게까지 악녀지. 악녀는 악녀죠. 근데 나쁜 사람이긴 하죠. 못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머리가 이제 뽑히면은 이제 그 애 막 두드리고 패고 죽이고. 이런 죽였어요? 일이 이제 있는. 그날 거죠. 기분에 따라 많이 기분 안 좋은데 머리까지 빠지게 하면 화풀이했겠지 뭐. 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별장 짓는데 10%씩 예산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밥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대식가였나 봐요. 근데 대식가였는지 아니면 이제 반찬 여러 개 놓고 먹는 거를 즐긴 건지 깔아놓고 즐긴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뭐 이거를 조금 변호하는 입장에서는 암살 위협에 늘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개를 깔아놓고 먹었다더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하루의 식비가 당시 청나라 농민 1년치 식비 막 이렇게 그 반찬을 이렇게 온 방을 깔아놓고 그 중에 먹었는데 그게 이제 1년 근데 식비. 부럽긴 하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사실 이거 루이 14세 때도 비슷한 일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 청나라 궁중 요리를 발전시킵니다. 뜻밖의 발전이. 청요리집 가면은 개수가 어마어마하다. 그게 이때 이것도 이제 뭐 물론 이때만은 아닌데 이때 이제 더 이렇게 발전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음식 R&D에 투입을 많이 한 거죠. 그렇지. 식재료 R&D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제 안성재 많이 탄생한 가뜩이나 거야. 중국은 접시 위에 접시를 막 계속 깔아주잖아요. 그냥도 많은데. 아무튼 이 과정에서 광서제는 좀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난리 부르스를 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정권에는 참여하지 않고 밖으로 살짝 빠져가지고 이런 사치만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사치만 즐기고 있었을 때 터지는 사건이 청일전쟁입니다. 청일전쟁.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나라는 북양함대 이거 아시아 최강 함대입니다. 신식함대 그때 청나라 그 독일에서 철갑선 큰 거 막 여러 대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만약 그때 1대1로 제대로 만약에 진짜 국군을 걸고 싸웠다? 청나라가 이길 수 있었어요. 집니다. 근데 청나라가 지죠. 청나라에서. 왜 그러냐? 요때가 또 하필이면 서태후의 환갑잔치가 와 그래서 진 거구나. 있는데 어느 정도냐? 예산의 3분의 1을 써요. 기름값이 안 들어가는 기름값이 없는 거네. 아니, 광무제는 그걸 막을 수가 없었나? 광서제요. 광서제는? 막을 수 없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뭔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있는 거. 사실 그 환갑잔치는 줄인 거예요. 원래는 더 크게 하려고 했는데. 전쟁 중이니까 그나마 좀 참은 거야? 네, 전쟁 중이라 참아서 이제 3분의 1 정도로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역사에 여러 가지 가정을 하잖아요. 뭐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이런 거 하잖아요. 서태후의 환갑잔치가 좀 더 규모가 작았더라면 청이 일본을 잡고 우리 역사도 우리 역사도 엄청 많겠지. 동아시아 전체가 좀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살짝 드네. 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요게 이제 마무리 겸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요게 중요한 거예요. 서태후가 없었다면 그럼 청나라는 뭔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그럼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해먹었겠지. 뭐냐면 그런 건 이미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한풍제에서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풍제가 공친왕과의 관계성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시스템은 이미 한풍제 때 무너졌습니다. 그 1차 아편 전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제 2차 아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경계해야 할 혈육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게 돼버렸고 그 가운데서 시스템은 무너졌고 어린 황제가 앉아졌고 이런 가운데에 그 누군가가 앉았다고 한들 이 시스템을 이용하지 무너진 이렇게 무너져버린 체제를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은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거죠. 차라리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누군가가 나왔다면이라는 가정은 할 수 있어요. 만약 한풍자가 죽고 서태후가 아니라 누군가가 앉아서 예를 들면 뭐 공친왕이 앉아서 황제가 된 다음에 이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면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또 다른 사람을 앉힌다면 혹은 이 사람이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 이후에 벌어지는 이 청일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의화단 때도 드러나는 겁니다.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을 때 서태후는 또 이걸 이용해요. 의화단 운동은 약간 도라이 같은 운동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라보기에 그게 뭐냐면 이게 약간 전통의 가치를 갑자기 들고 일어나면서 외세 척결을 외친 사람들이에요. 손오공 믿는 애들이거든요. 손오공을 믿어? 신이 손오공. 아무래도 손오공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그 중국 고사에 등장하는 여러 전통 신앙들을 짬뽕에 놓은 이상한 사이비 종교인데 여기를 갑자기 서태후가 밀어요. 얘네들이랑 같이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서양 그 열강들을 막 죽여 나가고 막 이러고 이미 시스템은 그때도 이미 무너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는 과정이 또 뭐냐? 자기만 빠져요 서태후는. 그리고 꼬리를 자르면서 의화단 세력을 아예 와해시켜 버리는 걸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또 이 광서제 다음의 황제를 또 안 치고 죽게 되는데 그 사람이 푸인 거예요. 마지막 황제. 마지막 황제를. 근데 과연 서태후가 없었다면 그러면 뭔가 다른 방향의 무엇인가가 있었을까를 상상하기는 네. 어렵습니다. 어렵다. 크게 차이 나지 않아. 마치 그 우리나라 흥선대원군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비슷한 거죠. 비슷한 건 거죠. 근데 쭉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때 당시 무너진 시스템 위에 절대 권력자로 앉았었던 사람이 여성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희대의 악녀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폭정을 저지르지 않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폭정을 저지른 사람은 맞습니다. 맞다. 거기에 이야기까지 더해진 것인 거다. 네, 남성 평력도 없지 않았다. 있었습니다. 네. 매일 밤 남자들인 건 사실이죠.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숫자를 쓸 썰이 없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로키션 나왔다던데. 그 남자들 어디 갔어요? 너무 궁금해요. 못 걸었다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인 거죠. 그게 이야기인 거죠.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 이런 거예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런 경우가 아예 없었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남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이러면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야 봤냐? 오늘도 들어가는 거 봤어? 내 애 표정 봤어? 다크서클이 씨발 막 이렇게 아니, 하는 거예요. 그지 말 붙이기 딱 좋지. 말 붙이기 좋은 거죠. 근데 다크서클 붙였었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가 얘기 다른 사람한테 전해요. 다크서클만 이야기하겠습니까? 야 걔 목 잘렸어. 씨. 이렇게 붙여지는 거죠. 하나 둘 붙여지기 시작하면 매일 밤 들어갔던 남자들이 열댓 명인데 걔네들이 목이 잘렸는데 머리를 봤더니 다크서클이 내려왔었고 살이 없었고 이런 게 이제 종합적으로 붙여지게 되게 됩니다. 너무 좋은. 만약에 서태후 입장이었다고 쳐봐요. 박가영 아나운서가. 네. 근데 성욕은 있으니까 몰래 남자들을 만났어. 그럼 그 남자들이 나가 소문 낼 수 있잖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 굴파 가지고 다 묻죠. 서태후가 야 있네 될 수 있네 그렇게 될 수 있어. 아니 제일 근데 좋은 것 같다, 너. 사실 입은 그냥 묻어버리는 게 제일 편하니까 내가 저 생각했을 때 정도 아마 권력이면은 그러지 않았을까? 충분히 좀 상상해 많이 볼 수 있는 잘 못한 애들이 죽었을 것 같아. 어차피 다시 뭐 안 봐도 되니까. 잘하는 애는 한 번에 죽이 너무 아까울 걸. 솔직히. 그런 애들은 이제 며칠 두고 계속 하고. 야 우리 대국에 야얘 이런 애가 있어. 얘는 죽이면 안 된다. 아니 근데 나중에 서태후 죽고 나서라도 막 증언, 서태후와의 밤 이런 게 나올 법도 한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궁중 비사가 이제 통속 소설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인 거예요. 내가 하룻밤 자고 왔는데 뭐 이랬었고 저랬었고 이런 이야기들이 붙여졌던 거죠. 명태균이 없었겠어. 그때는. 증언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증언이 나왔다기보다는 비사들이 나오는 거죠. 누가 본 증언이 나오는 거 너무 웃기잖아. 이때 증언. 근데 거기에 뭐 허풍
사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살 붙인 것도 있을 것이고 본인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에서 고생한 얘기만 해도 살이 엄청나게 붙는데 자기가 갔다 온 데가 제일 힘들어. 그런 것처럼 서태후랑 한번 잠자리 뭐 했거나 아니면 비스무리한 거 했던 애들은 다 나와서 뭐 서태후랑 했는데 나한테 뭐 이런 걸 시켰고 막 이러면서 살이 붙여지지 당연히. 이게 이제 신의 혁명 이후로 매일신보라는 그 언론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언론사의 청말 비사가 매일같이 나와요. 제 인기 코너였구나. 인기 코너예요. 청말 비사. 그런데 여기에 서태후가 주인공이죠. 딱 좋지 뭐. 근데 이게 판매 부수라고. 얼마나 자극적일수록 잘 팔릴 거 아니야. 그럼요. 오늘도 이거 보는 맛에 매일신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신문들 그 만화 때문에 신문 보는 사람들 계셨듯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붙여지다가 이게 나중에 소설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붙여지는 건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예 없는 이야기가 됐다기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부풀려졌던 것도 있지만 사실 존재했었던 것도 없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흥미로웠던 서태후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또 재미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